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에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결과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전 주말에 워딩이 세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기 요지는 그런 거예요. 이준석이 유승민 계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윤석열 등을 배제하는 형태로 당을 관리할 거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터뜨리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가짜뉴스 뭐 비슷하게 돌렸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준석이 신재를 만나서 내 꿈은 유승민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다라는 그 영상을 막 돌렸었나 봐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당원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누가 당원 명부를 유출했느냐 논란부터 시작하고 계속 이준석을 이제 그런 식으로 얘는 유승민계야. 아니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이제는. 유승민이 이준석계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 친서관계를 계속 이야기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뇌피셜이네 이런 망상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그 당원 명부 유출 등에 대해서는 이준석 쪽이 나경원 등, 그러니까 딱 나경원이라고 지정하진 않았지만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정도 후유증은 있어야 당대표 누가 되더라도 당이 좀 약간 쪼개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고품격 이현주 방송입니다. 그 중진들이 국민의힘 중진들이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이 전부 다 이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이준석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것도 누구하고 친하네 안 하네 전부 이런 수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준석이 되면 윤석열 못 데리고 들어온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 윤석열 뒤에 김종인 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당대표도 국가 지도자예요. 지도자로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권주자 옆에 런닝메이트 정도 되려면은 자기 아젠다와 자기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점에서 다른 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준석과 비교해 봤을 때. 이준석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나름대로 청년의 가치라든가 혁신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네거티브조차도 어젠다가 있고 흔히 하는 이념이라든가 가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네거티브 이준석에 대해서 네거티브 하려면 아까 우리 조상호 변호사랑 이탄희가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탄희가 했던 그런 가치의 문제 평등주의 정치인은 진보든 보수든 간에 기본적으로 평등주의적인 것들을 지향하고 있어요. 내부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담아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하는 내용이 너무 허접하잖아요. 뭐 그렇죠. 유승민 된다. 이게 뭐야. 차라리 이 보수는 원래 온정주의 공동체주의거든요. 온정주의 공동체주의가 보수의 원조 이념이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준석이 하는 예의 없음, 품격 없음, 말에 흔히 하는 네 가지 없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기 아까 조상호 변호사 했던 그런 것들을 비판을 해야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데 너무 허접한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경원이나 주호영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다급해진 거예요. 여론조사를 아무리 때려도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이준석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 그럼 사실상 나경원은 재기의 어떤 상황이 완전히 끝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꺼내든 칼이 이제 그렇게 파괴력이 있지는 않아요. 어떤 당대표가 내가 유승민계라고 해서 유승민을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면 그게 공당으로서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런 게 있다고 봐요. 우리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약간 무시할 수 있어요. 당대표 경선이니까 이 정도 싸우는 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치의 민도가 낮으신 분들은 그런 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계속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윤석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승민 대선 후보 만들려고 하는 이준석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려고 하는 거 저는 이게 일단 먹힐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 먹힌다고 봐요. 근데 이게 파괴력이 없는 게요. 웬만큼 많은 사람은 유승민 대통령 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아무리 밀어도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대구에서 배신론이라는 게 배신자론이 그 유승민 의원한테는 확실하게 있는데 이준석은 그걸 돌파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세야지 배신자지. 그러니까 세지도 않은 배신자론. 저는 그거를 뛰어넘기 힘들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쪽 경북 대구 쪽 당원들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제 같이 출연하는 패널도 계시고 우리 쪽에 또 지역위원장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당원들도 이제 정말 이준석
한번 만들어서 정권 교체해야지 하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득표를 얼마나 이렇게 차이나게 벌리나 뭐 이걸 지금 관전 포인트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표 나올 정도면 본인이 스타가 될 생각을 해야지. 그 이상한 악의적인 스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끼워 맞춰 넣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에 대해서 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아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일단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이준석이 워낙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누구 얘기를 들을 것 같은 그 생각. 유승민을 띄워준 자기가 뜰 생각을 하지 걔는 절대 유승민을 띄워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김종인을 대통령으로 밀어준다. 걔 김종인보다 자기가 힘이 없을 때나 김종인 밑에 있는 거지. 김종인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 김종인한테 정말 뭐 이만큼의 여지도 주지 않을 이기적인 저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이준석 생각을 대표가 당 대표 돼도 우리 당에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쵸. 그건 너무 또 쉽게 아니,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결론은 그렇거든요. 이준석이 되면 컨벤션 효과는 한 달쯤 간다고 있을 보고 거예요. 예. 그 이후에는 계속되는 리스크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지금 이제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원 70%잖아요. 당원 70%에서 막상 여론조사 컷오프까지는 이준석이 강세를 했지만 이준석이 당선되더라도 박병으로 갈까 난 이렇게 생각을 보는 이유가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여론에 막 휩쓸렸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어떤 바람에 내가 같이 휩쓸려가는 그런 여론조사였다면 막상 당원 입장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준석 소위 말하면 그 사파란 놈이 당을 관리를 잘할 것인가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준석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선거 전략이 어느 정도는 먹힐 수 있다고 먹히겠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막상 하려고 보니까 진짜 이준석이 대선 관리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고 아니 그래서 차라리 저는 네. 주호영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진짜 정말 싸가지 없이 이렇게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먹혀요. 그런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뭐 자기들은 굉장히 뭐 선한 것처럼 막 포장하면서 얘기하려니까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원래 뭐 속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이게 솔직하지 않은 거죠.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싸가지 없다라고 욕하면서 우는 거야. 나 불쌍하다. 서울시장 아무래도 떨어졌고. 당원 여러분 속으시는 겁니다. 이 친구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아느냐 아나무인이다. 그런 얘기를 해야죠. 아무리 잘하실 것 같은데. 정치가 비정하다 그래도 이거 위안회는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그거 가지고 권한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의만 지켜달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뭐 망상에 정말 너무 싸가지 없는 비겁자에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고품격 이란질 방송. 그랬으면 오히려 먹혔을 거예요. 나경원을 우리가 갑자기 응원하네. 근데 좀 이렇게 이준석 후보한테 실제로 이렇게 면전에서 당하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저희 다 나쁘지. 별로 기분 좋지 않지 않았어요? 너는 저도 이준석 토론해봤거든요. 얼굴 라디오 붉히고 라디오 저도. 고정을 했잖아요. 수없이 싸웠어요. 너 대놓고 그 이야기했어요. 무슨 방송에서 예의 없이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유가 되면 이제 면역이 됐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같이 싸워주는데 처음에 탁 당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뭐 저도 이런 토론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반박을 못 했는데 나 집에 와갖고 막 찾아봤는데 팩트도 다른 얘기를 막 했는데도 그냥 그 유수한 그 말 솜씨 때문에 넘어가고 그 해갖고 이준석 불구했죠. 최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성토대. 평가를 하자면은 정치에서는 안 될 인성의 소유자다. 뭐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라든가 불의에 대한 저항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안 될 인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준석을 그러면서- 당대표로 적극 밀어야겠네요. 제가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패널 어디 나가서 프로에서 그 얘기 했어요. 우리 뭐 당에서 요새 무섭다, 두렵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후보 돼도 당대표 아니. 돼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분이 정말 대선 관리를 잘할지에 대한 거는 정치판에서 다 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한테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당에는 뭐 다 정치해야 될 인성의 소유자들이 정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흔히 하는 이 판단 기준이 유능하냐 무능하냐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현상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돼요. 예. 자, 이준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파 찬스를 써도 그렇죠. 나는 하버드 나왔으니까 상관없어. 이런 천박한 인식의 마인드라면 야, 진짜 그거 뭐 거의 아우씨. 이응 치으시네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게 그거잖아요.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하고 이명박 탄핵한 거 공무원 시절에 한 행동이니까 상관없어.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가 흘러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한테는 약간 선동꾼 느낌으로 시원하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당대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당대표 국민의 리더입니다. 힘 정도 되면은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 큰 정당일 수도 있어요. 그 기득권으로서 가지고 그렇죠. 있던 것들이. 근데 이거를 정말 조율해 갈 수 있을까? 이게 처음에는 시원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봐봐. 이준석 망상에 대해서 제가 진짜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망상, 뇌피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경원 망상 운운하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다. 정치 인생에 유례없는 모욕이다. 그게 젊은 정치인이냐? 주호영 더 찌질한 것 같아요. 이준석은 당대표 되기 전부터 공정 시비에 휩싸일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은 무오류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36살짜리 하나 넣고요. 50대, 60대 막 20년, 30년 선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막 질질질 끌려가는 느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씨 이런 싸가지 이렇게 한 아니, 말씀 그렇죠. 건데 나경원 언니가 울어야 돼요. 그렇지. 너무 자, 어디까지 모욕적이에요. 모욕적이에요. 저게 우리 편이다. 거의 뭐 이런 느낌. 고품격 이간질 방송. 저런 저기 싸가지 없는 애가 보수라는 것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줘야 되는데 참. 우리 방송 좀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 세 분의 그 통찰력을 한번 볼게요. 이준석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저는 된다고. 저는 된다고 봅니다. 다 세 명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되긴 되는데. 그럼 안 되는 걸로 할게요. 저는 대기 접표를 저는 안 된다. 그럼 할게요. 그럼. 그럼 나경원? 나경원 하죠. 뭐. 나도 나경원. 나경원 2대1에 2대1을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가면 되게나. 자 500원씩 걸어요. 된다. 여기 네. 중심 보고 저쪽은 주변 보고. 그 박빙 같으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조변호사님. 상황극을 한번 해보려고 네. 그래요. 이 두 분은 이준석 대변인들이야. 민주당에서 잘린 분들 그쪽으로 가셨어요, 지금. 그리고 두 사람은 나경원 대변인이어서 그 입장을 한번 항변 한번 해보자고. 이게 고품격 이간질이에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나경원 캠프의 박진영 대변인. 뭐 이준석 최고 토론하는 거 보십시오. 기본적인 품성과 인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보수가 참 이런 식으로까지 위기라는 상황 탓에 기본 성격까지도 잊어버리는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우리 이준석 후보가 된다면 보수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우리 나경원 후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장 경선도 떨어지고 박원순 시장한테 2번이나 얻어 터졌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는 또 미용실 가지도 않았는데 미용실 1억짜리 미용실 다녔다고 해서 네거티브에 무너져. 자 우리 재밌다. 불쌍한 나경원 후보 구해주십시오. 울어라 나경원. 자 그러면 이준석 대변인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저 정확한 입장을 모르겠어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거 나올 때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또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 나오니까 보편적 복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정확한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류에 따라 뭐 자신의 입장을 180도 바꾸면서 바꾸지 않았다고 우기는 게 경험 경륜이라면 이런 건 배우지 않겠습니다. 일관된 메시지를 내야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는 일관되게 남성 우월주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학벌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네. 그러면 근데 나경원 대변인 쪽에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국회 경험이 전혀 없는 네. 정치인이 네. 국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히 몰라요. 네. 근데 그런 영선의 당대표가 원외에 있으면서 사실 원외 당대표는 거대 정당에서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원내대표랑 잘 조율해서 당 끌어가는 건 사실상 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되고 국회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당대표를 하셔야만 국민의힘이 그나마 이 중에 제일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반론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야당복이 참 좋았어. 야당복이 많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당으로 계속 있으면 되겠냐. 기존 질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해야 우리 당이 새로운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다. 인물 바꾸자.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선수 교체 이 얘기를 본인이 할 것 같아요. 자, 누가 되든 사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민주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안주거리처럼 올리긴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준석이 됐을 경우에만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참 그게 전부 지금 저도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가
70년부터 그죠? 뭐 74, 뭐 이렇게 낀 세대들이 그 이전에 586들의 막내 역할을 계속하면서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는데 이준석 바람 이후로 다시 완전히 장년층이 돼버린 느낌이 좀 있어요. 뭘 해보지기도 전에. 데뷔도 못하고. 예, 진짜 데뷔해보지도 못하고. 못하고 꼰대가 돼버리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뭐 진짜 이 내용면에서 충실한 우리 당을 보여줘야죠. 정치 혁신면이든 뭐 그죠? 뭐 네.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정확한 아젠다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실력면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세대를 가지고 논하기에는 조금 밀리게 생겼어요. 그죠? 그 네. 이슈에서는. 근데 뭐 우리도 뭐 저기 이준석 후보 못지않은 젊은 청년 정치인 원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출신들도 있고 뭐 박성민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번에 이동학 그 최고위원이라든가 뭐 그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원 내로 들어가 있는 장경태 의원 뭐 전윤기 의원 뭐 많잖아요. 뭐 김남국 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어필하느냐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이 사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뉴스예요. 이게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그러니까 이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틈을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인한테도 기회일 수 있지만 본인한테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미디어가 자신의 발언의 무게를 그냥 단순한 평론가 수준이 아니라 야당의 그 당대표가 내지는 야당 자체의 입장으로 해석하면서 언론에서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굉장히 순발력 있게 잘 대응하면 충분히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경원하고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같은 캐릭터예요. 내가 주목받는 게 중요한 사람. 아,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당대표가 되건 간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경선 룰을 만든다든지 윤석열 입당시킨다든지 하는 그 당이 정세균 후보가 했던 이야기랑 비슷하게 진짜 장유유서 문화가 있는데 대세론으로 쭉 휩쓸려 가서 지금은 내가 이준석을 어려서 반대한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하죠. 꼰대라고 찍힐까 봐.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불만이 잠재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어리거나 정치에 대한 이 식견이 넓지 않은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요. 에이 그거 아니야라고 속으로 비웃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로 계속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 소위 말하면 관종들 스타일이 정치를 조직을 망쳐요. 자기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이 된다고 해도 임기는 8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대선 지면 물러날 테니까. 근데 만약에 대선을 이겼다고 하면 이준석은 대선 후보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음 대선 때는 자기가 이제 피선거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거 맞나? 네. 피선거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가 어떻게 지속될지 지켜보는 이런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지금의 보수와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누가 어떤 세대가 지지하느냐가 그 정당의 사실 색깔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20, 30대, 40대까지가 꾸준히 지지하면 이 사람 진보 정당이에요. 개혁 정당이고. 근데 만약에 이준석이 돼서 20, 30대의 지지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실제로 민주당 보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요거를 최대한 어떻게 막을 거냐가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개혁할 거냐, 그냥 안정을 시킬 거냐. 단순한 논리로 보면 안 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상당히 적폐들이 있잖아요. 요것들을 끄집어내서 민주당이 먼저 때리고 요거를 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준석 현상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을 공개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악당도 스타가 될 수 있고 혁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 저는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준석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최근에 우리 당이든 야당이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캐치해서 성장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 방송에 나와서 국민과 놀아준 거예요. 이게 사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 국민과 호흡해 주는 거. 근데 지금 우리 정치가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화되고 퇴행화돼 가지고 상임위 열심히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후원금 잘 들어오면은 지역구 열심히 뺑뺑이 돌고 하면서 공무원 또는 지역구의원 이런 수준으로서 떨어진 지 저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 스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들을 세대 교체로도 받아들이지만 세대 교체로 받아들이면 제가 아웃돼야 되기 때문에 세대 교체로 못 받아들이겠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가 없는 정치 시대가 됐다 민주당이.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저는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를 이해하는 기본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전제했습니다. 이준석이 스타이고 혁신가이지만 악당이다. 라고 전제는 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스타이면서 혁신가이면서 그러나 우리는 선한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서 지금부터 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좀 저는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빨리 당이 정치 중심으로 지금 정치 이슈는 뭡니까? 대선이거든요. 대선 중심으로 당 체제를 완전히 재편을 하고 지금 그 원내 들어가서 자질구레한 입법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왔다리 갔다리 저 일본 비직 표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을 정치의 체질로서 빨리 바꿔내야지만이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박진영. 다음 당대표는 영선 박진영. 교수님 강의 같았어요. 아, 진짜 이제 최근에 JYP. 방송을 보면 JYP인데 최근 방송이 모든 이슈가 이준석으로 몰려가지고 우리 네. 당에 좋은 진짜 대선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한 것조차도 써주지 않는 곳이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한 꼭지 다루지 않는 안 데가 써주는 있어요. 대선 주자는 빨리 사퇴해야 됩니다. 대선 주자인데도 스타가 아니야. 우리 내부에서 그럼 정치 잘 안 키워 해야죠, 나가야 지금. 돼요. 키워주는 게 어딨어 세상에. 자기가 스스로 크는 거지. 좀 전만한 선한 게 아니라 악당이 저분이신데.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런 측면도 있어요. 대선을 나올 만한 사람이 나오는 상황은 크게 뉴스밸류가 있는 건 아닌데 국회의원 한 번도 못한 36살의 정치인이 슈머리 한 거. 당대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건 빅뉴스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빅뉴스를 빨리 지나가서 이준석이 당선되면 컨벤션 효과를 짧게 줄이는 게 중요해요. 난 일단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의 모습은 사실 보수화입니다. 보수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보수라고 보는데 이 보수화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러니까 젊은 층의 지지를 끌어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나이고 김종인 같은 사람들이 기본소득 막 외치고 뭔가 이렇게 될 때 언론이 봐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젠다가 보수화되어 있는 60대 그 언저리 당대표 한 분하고 뭔가 혁신적으로 보이는 사기지만 혁신적으로 보는 30대 중반이 영선하고 이 비교 효과로 대선을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노력을 해서 개혁적인 이미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뭐 나경원 의원이든 이분들이 왜 실패하냐면은 넌 스타가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넌 혁신가가 아니야 이렇게 비판에 안 먹히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넌 악당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당도 저런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식 자체가 넌 악당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당이 이렇게 스타를 만들지도 못할 거고 단기간에 저는 저런 식의 혁신을 못할 거라고 봐요. 그건 뭐야? 결국 악당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건 뭐냐? 가치 논쟁이거든요. 근데 가치 논쟁인데 금방 푸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지금 뭐 중도화 전략이나 보수화 전략을 쓰는 게 가치 논쟁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저는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젠다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잖아요. 근데 그 기본소득 논쟁을 예를 들면 무상급식 논쟁 정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내부에서는 다른 주자들이 다 반대하는 형태로 가버리면 결국 그 아젠다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름이 비슷한 형태로 지금은 현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무상급식 논쟁 같은 논쟁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대선 아젠다가 안 되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형태로 간다고 보거든요. 이제 기본소득 문제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되는 정책으로 채택돼 버려야 되거든요. 사소하게라도 예를 들자면 이제 추가로 이제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딱 지급이 돼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딱 끊겨버린 건데 문제는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이 잘못하는 게 그거 백날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논쟁이라든가 해봐야 어차피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거 이재명 지사 거예요. 거기에 끼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찬성해줘 버리고 다른 거 다른 거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청년정책 총리까지 하신 분들 많은데 외교정책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해요. 한 번씩 보면. 그나마 다행인 게 저쪽 주자들이나 뭐 이준석 포함해가지고 대선 아젠다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없죠.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주자도 전혀 못 없죠.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스스로 그러니까 그쪽 진영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인데 아는 게 없어. 윤석열 전 총장이 정책이 없어요. 아는 게 공부 없어. 중이에요. 네. 공부 중. 왜냐면 그 정책이 심지어 검찰에 관한 정책도 없어요. 본인은 그냥 그 계속해서 원래 정책이라는 게 기존 거 하겠다면 정책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바꿔서 이제 과거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해내겠다는 게 정책인데 본인은 그냥 지금 검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에 관한 정책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저기 두테르테처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필리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 내에 많은 주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로 했잖아요. 지금 한 7, 7, 8명 이상 되는 주자들을 우리 내부에서 계속 되게 이렇게 붐업 시키는 거에 프로모션 해줘야죠. 다 해야 돼요. 프로모션 사실 해줘야죠. 메이저 언론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우리들 채널에서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붐업을 야, 같이 해야 근데 되는 제가- 새날에 저기 누구 출연시키려고 밑자락 가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제- 저는 민주당 정부의 집권을 위해서 제가 좀 그 이른바 군소 후보들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정말 대립각이 뚜렷하고 기득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에서요. 국민 60% 이상이 찬성하고 박수치는 정책을 발굴해야 돼요. 네. 왜냐면 그냥 좋은 정책 있잖아요. 그냥 좋은 정책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지금 요즘 밀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맞아요. 네. 국공립 대학 등록금 무료. 무료. 그 정도는 걸어야 된다고 아니면 생각해요. 저기 LH 왜 해체 안 해요 진짜? 하나 딱 깝깝해. 아니,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있는 4년제 대학들 30%는 정리하겠다. 서울대 해체, 통폐합, 서울대 그렇죠. 서울대 지방 전국 국공립대학 일대학, 통폐합 뭐 이런 거. 이대학, 그렇죠. 그냥 하자고 해야죠. 한국대학교, 다 국공립대학으로 한국대학교로 그냥 졸업장 똑같이 줘버리고. 근데 그런 정책을 내놓는 주자는 아직 못 아니,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저쪽에 극렬한 반발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넘지 못한 게 사학개혁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대학 등록금 무료, 반값도 내가 보기엔 식상해요. 무료죠. 국공립 대학은 무료를 딱 걸면 이 나비 효과는 사립대학까지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최소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건 내가 방지하겠다라는 그렇죠. 그 주제가 되면 분명히 사학 관련한 분들이 저쪽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 논란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포퓰리즘이네 무슨 공산주의네 하겠죠. 근데 실제로 나는 최근에 관심 갖게 된 게 독일의 대학 모델이에요. 실제로 대학교 진학률이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교는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게끔 자격증을 줘요. 시험 보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 몇 개 과를 제외하고는 정원이 있지도 않아. 가고 싶은 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한국처럼 비싼 등록금이 문제가 되잖아요. 요거를 그냥 아예 무료로 걸겠다. 이게 나는 훨씬 더 파급력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저도 그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 나오니까 완전 개념이 다른데 이거 이해를 못하고 청년 자산 또는 뭐 제대하는 사람들은 뭐 몇 억씩 주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냥 대학 등록금 전부 다 아예 무료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네. 그런 식의 이제 자산제 주면은 집에 앉아서 그냥 비트코인 하고 있을 수도 있어. JYP계에서 우리 정식으로 제안을 하죠. 뭐 각 주자들한테. 그렇지.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이른바 우리 그 대학 그 4+2 제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까지. 네. 이런 대학 학제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고비용 구조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면서 마치 뭔가 개혁을 할 것처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토마 피케티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러면 이걸 정말 그 아주 구체화된 정책으로 개혁 아젠다를 던지나? 이렇게 던지면 되게 위험하겠는데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사그라들었죠. 왜냐면 본인이 대선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후보들 중에 왜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냐는 센 게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쉬운 부분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그 CCTV 있잖아요. 수술실 네. CCTV. 수술 CCTV. 이거는 우리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계에 아주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주제거든요. 근데 국민 60%가 뭐예요? 70~80% 이상이 다 동의하는 찬성하죠. 주제예요. 다 찬성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그 대선 주자답게 좀 더 큰 아젠다도 발굴해 보고 또 아주 그 생활 밀착형으로 또 발굴해 보고 좀 그런 거를 군소 후보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 군소 후보들. 그러면 뜹니다. 저 언제까지 군소 후보겠어요? 내가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잖아요. 대선 주자들 보면 그런 반발이 두려워서 못 꺼내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의미가 그럼 대선 없어요. 주제가 안 되는 거죠. 아니 3~4%밖에 안 내는데 그걸 2~3~4% 날라가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무료는
상당 부분 이렇게 선도 만들어지고요. 대치 국면도 만들어지면서 국민들한테 이걸 누가 반대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아젠다 쉽지 않아요. 그 실제로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이번 대선은 저는 무조건 교육 아젠다였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아젠다를 툭 걸고 이 언론이 씹어줄수록 인지도 높이고 민주당 존재감 드러내는 건데 저쪽에서는 못하는 아젠다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 듭니다. 지역의 왜냐면 각 분교 그 캠퍼스를 두고 또 거기에다가 대학가 주택을 지어서 집까지 제공하면 이건 뭐 걱정 없이 청년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리고 제가 뭐 예전에 그 우리 반값 등록금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근데 그때 그 십몇 년이죠. 아마 그 이명박 정부 막 2010년도. 네,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얘기가 나오는데 칠레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삽니다. 칠레는 반값이 아니라 전액 등록금을 해달라고 대학생들이 릴레이 마라톤 시위를 하더라고요. 계속 돌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 반값 등록 그것도 기껏해야 국공립 때 반값 등록금이었거든요. 서울 시립 때만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시립 때만 했죠. 시범. 시립 때만 했는데 아니 우리보다 못 사는 우리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논리로 계속해서 밀어왔는데 우리가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인데도 아니 전액 등록금 무료로 학생들이 투쟁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이라도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지. 투쟁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등록금 낮추고 교수들 월급 줄이자 이러면 그렇지. 정말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요. 사회적 논쟁 붙겠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사회적 갈등 제대로 생기겠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지금 독일 얘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법대 교수들이 정말 진짜 공부 안 합니다. 큰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법대뿐이냐고요. 모든 학과들이 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교수는 그리고 과도하게 대접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수 되기가 어려운 거지. 한번 교수가 되면 그 이후부터 연구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그 수준과 질은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근데 굉장히 그 신분은 두텁게 보장되고 그다음에 생활 수준도 두텁게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적이고 고비용 구조로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는 거죠. 이건 정말 타파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아니, 훌륭해.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부동산 이슈는 민주당이 뭐 무능하다든지 못한다고 해도 부동산 이슈의 핵심을 아는 사람도 저쪽으로 넘어가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좀 등록금에 관한 이야기는 정부에서 세금 깎아준다고 그러면 우리 쪽으로 오지도 않아요. 제가 잘 준비해 압니다.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분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준비한 몇 장짜리 나름대로 분석한 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진짜로 먹힌 이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이 지금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 방송할 때는 됐는지 안 됐는지 대신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내기를 하시죠. 저녁 내기 한번 하시죠. 식사 내기. 우리가 푸나님하고 식사도 한번 근데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밥 먹을 시간은 없고요. 그럼 술을 마시죠. 현찰로 즉석에서 주는 걸로 해야 돼. 그럼 되지 뭐 어렵습니까? 그럼 저기 그 사행성 조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원 정도는 법에서 이 도박으로 인정하지 않기 3만 때문에 원이요? 만 원씩 오케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긴 쪽한테 주면 돼. 그럴게요. 방송하겠습니다. 만원빵.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 오랜만에 성원이 되니까요. 막 지지고 볶으면서 오디오가 빈틈이 없네. 아, 기분 좋았어요. 우리 조상호 변호사가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아유. 역시 참. 차세대. 자. 여기선 당대표 후보. 영원히 차세대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 또 그럼 2000 내가 하던 그런 유머 닮으면 안 돼. 그런 유머 절대 닮으면 오늘 안 또 돼. 2100년까지 갈게요. 아, 저부터 합니다.